전날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이후에 우리 시장 잘 버틴다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네요. 종목공감에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900이 깨졌다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 코스닥도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조금 불안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시장 상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방송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이 발표되고 나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이 과거에 집행됐었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최근 3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 첫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시장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발표되면서 지속 상승이 벌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직전에는 그 두 번째 중간 단계 2006년이었던가요? 그때 보면은 추가 경정 예산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일정 부분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을 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더 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유동성 효과가 반영되는 시차의 차이일 뿐이지, 오히려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전에도 그 원자재 시장 관련돼서 금값 그렇다면 제가 앵커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앵커님께서 금을 파셨다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오기 위해서 이미 좀 주식시장이나 이쪽 유가증권 시장 좀 마사지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난번에 그 북핵 이슈다라고 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을 때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왔었지만 우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감에서 기회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4월, 5월은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각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1분기에 올해 경영 목표와 관련돼서 열심히 달려왔고,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경영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2분기, 3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쉬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수 기업들은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신 건 오히려 투자에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스튜디오 오다 보니까 여의도 벚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쉬시는 것도 한 타임 같고요. 저감해서 기회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의 매물이 확 쏟아지면서 선현물 시장에서 거의 폭탄처럼 갑자기 지금 나오면서 지수가 좀 흔들렸던 것인데, 너무 여기에 또 연연하지 말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안하실까 봐 한번 여쭤봤고요. 원래 종목 공감하시는 분이시니까 종목 여쭤봐야겠네요. 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할 종목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어디에 포인트 있고 어떤 기업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도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현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 상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봄에 올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들을 선정을 하였었죠. 그 중에 한 기업인 유진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진테크 그러면은 한국형 반도체 장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자세한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유진테크는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이 웨이퍼를 가공하는 전 공정하고 조립하는 후 공정이 있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그 전 공정에 해당되는 화학 기상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로 CV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CVD 같은 것은 이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가스를 여러 가지 혼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 혼합 가스 간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형성된 입자들이 웨이퍼 표면에 층층이 켜켜이 계속 쌓이면서 그게 제품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표면에 절연막이나 기타 전도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선도 업체라 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서 사업 부분을 놓고 봤을 때 LPCVD, 저온화학 기상 증착 장비하고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장비가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기업이고,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일단 기술력이 좀 확보된 기업이다라는 데는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더 남아 있습니까? 일단 지금 보면 아무래도 그 전방산업
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조금 그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네. 그 장비 업체들이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을 신규로 증설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라인을 미세화, 방막화 공정으로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화학 기상 증착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이 두 가지인데 배치 방식이라고 하는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율이 낮습니다. 네. 그럼 미세먼지 발생도도 높은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싱글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치 타입보다도 훨씬 원가 절감이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V랜드 그러니까 TCAT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V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3D 설계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버티컬 랜드 그래서 산화막, 질화막 등의 절연막을 다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비유할 때 샌드위치는 빵 2장이지만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32셀을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셀을 증착을 하고 그 상단을 텅스텐으로 메우는 첨단 3D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유진테크의 매출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규 성장 동력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이클릭 CVD라고 해서요. 예. 기존의 원자막 증착 장비에 비해서 500도씨 이하의 저온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하고 밀도가 높은 방막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력 장비인 LPCVD 장비보다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서 2012년도에 매출 비중이 15%였던 것이 작년에 매출 비중 15%였던 것이 금년에 30%까지 향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SEG라고 해서요. 셀렉티브 에피텍셜 그로스라고 해서 단결정 성장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결정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이클릭 CVD 장비보다도 고가 장비입니다. 네. 대당 가격이 약 50억을 호가하는 고가 장비로서 기존의 AMAT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가 독점하던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년 하반기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진출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군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프로덕트 믹스가 좋아지고 있는 점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LPCVD 장비하고 플라즈마 처리 장비에서 작년서부터 사이클릭 CVD 매출이 가세가 되고 금년 하반기에 비메모리 관련된 SEG 장비가 가세된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성장 동력은 한 단계 더 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매출처 다변화로도 지금 사업 성장성을 높이고 있는데 2001년도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작돼서 2003년도 미국 진출, 2006년도에 중국, 그리고 2007년도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네. 12년도 같은 경우 윈본드의 납품이 시작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만 파운드리 업체 두 곳하고 미국의 유수 업체 두 곳하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 강자라 할 수 있는 AMAT의 2차 벤더로도 지금 진입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구조 또한 안정적인데 예. 그 무차입 경영 중이고 그리고 보통 대체적으로 이제 장비 투자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비용 추가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미 캐펙스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신규 투자와 관련돼서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EPS를 놓고 봤을 때 2009년 대비 2012년까지 EPS가 10배로 성장되는 고성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금년보험에 이제 삼성전자가 선정한 중소기업 상생업체의 모델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납품업체 같은 경우는 CR 리스크가 상존하는데 그것이 많이 좀 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꼽아주셨고 내부적으로는 신규 성장 동력이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군, 재무적인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투자 포인트는 어디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금년 매출은 작년 매출보다 조금 상회는 1,700억 정도, 영업이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9 미만이기 때문에 저평가 권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은 지난 3월 7일 장중 고점 24,400원을 형성하고 나서
8,000원서부터 2만 원 그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봉상 60주 이동평균선이 19,620원의 저항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서 19,620원을 대량 거래 수반돼서 돌파된다라고 하면 한 단계 레벨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오늘 종목 공감에서는 유진테크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